자, 8번입니다. 로그 4에 4가 돼야지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에 로그 2의 x는 4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3에 뭐 이렇게 있죠. 요건 로그의 정의를 한번 써서 계산해 봅시다. 3이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그 2의 x는 3의 4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은 81이죠. 따라서 x는 로그의 정의 2가 밑으로 들어가서 2의 81제곱입니다. 로그 8의 x를 구하는 게 문제죠. 로그 8에 우리가 구한 x는 2의 81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밑에 지수는 밑으로 가고 위의 지수는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3분의 81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는 1이고 3분의 81은 27이죠. 그래서 값은 27이 됩니다. 9번입니다. 로그 2의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3이죠. 로그 2의 1 플러스 3분의 1은 3분의 4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로그 2의 1 플러스 4분의 1이 있을 텐데요. 로그 2의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다가 마지막에는 로그 2의 1 플러스 31이므로 31분의 32가 되겠죠. 로그 안에서 나누기는 로그 밖에서 빼기이므로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3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4 쭉 가다 마지막에는 로그 2의 32 빼기 로그 2의 31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좋습니다. 3, 2, 4, 3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3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4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5 하고 맨 마지막에도 로그 2의 31 플러스 로그 2의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는 게 금방 잘 보이고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로그 2의 32 32는 2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2는 5가 되겠죠. 그래서 값은 4입니다.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로그 5.83이 이거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건데 로그 5830은 로그 5.83 곱하기 100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점을 찍으면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3개만 붙어야 되는데 3개만 붙어야 됩니다. 5.83 곱하기 1000 점을 찍으면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로그 5.83 더하기 로그 1000인데 로그 1000은 3이죠. 10의 세제곱이므로 자, 5.83이 0.7657이므로 이것은 3 플러스 0.7657이 되겠네요. 로그 0.583은 로그 5.83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점을 여기다 찍으면 뒤로 가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1 뒤로 한 칸만 가면 됩니다. 로그 5.83은 0.7657이고 10분의 1은 빼기 로그 10분의 1은 빼기 1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되죠. 실제로 계산하면 답이 3번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하면 답은 답이 4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자, 4번입니다. 5,000마리를 t분 동안 배양하면 t분 후에는 이만큼이 된다고 하네요. 자, 5,000마리가 t분 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몇 분인지 t분 후에 세균의 수는 7t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6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는 t를 찾으라는 문제죠. 이 방정식에서 t를 확인하면 됩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5 플러스 로그 10의 2제곱인데 얘는 앞으로 나와서 0.77t 플러스 3이고 로그 10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자, 우변은 로그 6 플러스 로그 10의 6제곱인데 6이 앞으로 나오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로그 2와 로그 3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죠. 로그 2분의 10은 1 빼기 로그 2로 쓸 수 있습니다. 로그 10 빼기 로그 2입니다. 로그 10이 1이므로 1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빼기 로그 2는 0.3이므로 0.7이네요. 그래서 로그 5는 0.7입니다. 로그 5는 0.7이고 0.77t 플러스 3에 로그 6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죠. 2, 3은 6입니다. 로그 2가 0.3이고 로그 3이 0.48이므로 0.78 이렇게 되겠네요. 0.78 플러스 6 따라서 계산하면 0.77t는 3을 이항하면 3이죠. 그 다음에 0.78에서 0.7 빼면 0.08입니다. 그래서 3.08 즉 t는 77분의 308이라서 4가 됩니다. 즉 4분 후에 6 곱하기 10의 6제곱마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12번입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이거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거에 x 대신 x-a 이거에 y 대신 y-b를 대입하면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런 함수가 된답니다. 자, 대입해서 씁시다. y-b는 2의 x-a-1이고 이걸 정리하면 y는 2의 x-a-1 플러스 b죠.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y는 4 곱하기 2의 x-1 플러스 3이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쓰면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얘랑 얘가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b는 4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세수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있으면 분수지수로 쓰라고 그랬죠. 27에 4분의 1, 3에 2분의 1, 9에 3분의 1 이렇게. 자, 다음에 밑을 3으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27은 3의 세제곱이므로 3의 4분의 3, 3의 2분의 1, 3의 제곱이면 3의 3분의 3의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밑이 3을 갖고 3은 1보다 큰 밑이죠. 이럴 때는 지수가 큰 게 큽니다. 자, 지수만 보면 얘는 0.75, 얘는 0.5, 얘는 0.666.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마지막 세 번째네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4제곱근 27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세제곱근 9고 그 다음은 3의 0.5제곱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이런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은 그 진수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진수에 있으므로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겨도 모든 실수에 걸쳐져 있고 이렇게 생겨도 모든 실수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좀 늘리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해서 모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치역은 언제나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14번에 3번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근선을 확인하려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 확인하려면 x앞의 개수를 플러스 1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은 이렇게 고쳐줍니다.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뭐가 평행이동 돼서 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평행이동 된 거냐면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x가 평행이동 돼서 얘가 된 것입니다. x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죠. 즉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자, 플러스 3을 이항하면 y-3이죠. 즉 y자리에 y-3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이 그래프는 y는 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로그 3분의 1의 2x의 그래프를 요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겁니다. 즉 y축 대칭했다는 얘기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y축 대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이 그래프는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로그 3분의 1의 2죠. 즉 어떤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것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으므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조금 평행이동했으니까 좀 올려서 뭐 이런 그래프가 이 그래프겠죠. 자, 얘가 바로 얘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즉,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리면 걔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됩니다.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의 그래프가 요거가 됩니다.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조금 옮기는 거죠.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위로 조금 옮기면 이렇게 요 분홍색 그래프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원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근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근선은 얘까지의 정근선은 얘의 정근선은 y축이죠. 이거를 대칭이동해도 대칭이동한 것의 그래프도 정근선은 여전히 y축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정근선도 여전히 y축입니다. 근데 정근선이 y축인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정근선도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죠.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정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y축이었던 정근선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자, 이 정근선이 요 정근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이퀄 2분의 1이 정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정근선은 2분의 1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그래프는 점 0,3을 지난다. 그러니까 0을 대입해서 y가 3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므로 요거 값은 0이고 y 값은 3이 맞네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이 그래프는 요 분홍색 그래프죠.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 5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가 어디서 평행이동 됐는지,
또 얘는 어디서 대칭 이동됐는지,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지나갔는데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 함수 2의 2x 플러스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좀 정리합시다. 자, 2의 2x는 2의 제곱의 x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4의 x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입니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4의 x제곱의 앞에 12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4, 3, 12.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인데 지수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클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작으면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 12의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 최소값 12의 3분의 4의 0제곱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 곱합시다. m하고 m하고 곱하면 12 곱하기 9분의 16과 12를 곱하면 되죠. 자, 3 약분하면 4 또 3 약분하면 4 16의 제곱이네요. 답이 그래서 250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일단 요 그래프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3이니까 1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죠. 즉, 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함수값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이 됐죠. 즉, y 자리에는 y-4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y 자리에 y-4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함수값 전체에 더하기 4를 하면 이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얘가 되는 겁니다. 요 점을 확인해 봅시다. 요 점은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죠.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로그 3의 1이니까 없어지고 y는 1이네요. 자, x가 0일 때 1. 그래서 요 점의 함수값은 0,1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함수값을 확인해 봅시다. 요 점의 함수값 왠지 x가 2일 것 같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 요 곡선 위의 점 2,-3이 나오는데 2,-3은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2를 대입하면 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2,-3이라는 점은 직선 위의 점이면서 곡선 위의 점,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3이네요. 자, 이만큼 뒤로 가면 여기로 가고 마이너스 3에서 여기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올라가면 1이 됩니다. 4만큼 올라가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을 그대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4만큼 평행이동하면 딱 이 점에서 같은 성격의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로 구부러지는 곡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똑같은 곡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 점에서 똑같이 구부러지고 요 점에서 똑같이 구부러지는 똑같은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요거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와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부분의 높이는 일단 4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요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자, 밑변의 길이는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되는데 요 점의 좌표는 y가 마이너스 3일 때의 x값을 찾으면 되죠. 요 직선에서 y가 마이너스 3일 때의 x값 2x는 11이므로 x는 2분의 11.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1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2분의 11에서 이 점의 x좌표가 2였죠. 2를 뺀 값이 이 길이가 되고 높이는 4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4이므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해를 구할 때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0 해가지고 이제 2의 x를 t로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해서 이제 t의 범위를 구했겠죠. 즉 2의 x의 범위를 구했을 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그래서 우리는 요 2의 x제곱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 0, x, 2일 때 2의 x제곱의 범위는 2의 제곱, 2의 0제곱 이렇게 됩니다. 밑이 1보다 크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0, x,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4에서 1까지 되겠네요. 즉 얘를 계산해서 t의 범위를 찾았더니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요 부등식, 요 식이 t-1, t-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즉 얘가 얘랑 완전히 같은 식이 됩니다. 얘를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인데 얘랑 완전히 같은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5하고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노출되는 시간이 t일 때 요구되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m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 m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t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출될 수 있는 시간 t가 커지는 겁니다. 자,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2시간과 16시간일 때 자, t가 2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M1인 그런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고 노출 시간이 16시간이 되려면 자외선 차단 지수 M2인 화장품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M2가 M1보다 클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M2-M1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나눠봅시다. 그냥 나눠봅시다. 2 나누기 16 그냥 나누란 얘기입니다. 양변을 왼쪽 나누고 오른쪽 나누면 됩니다. KK 약분돼 사라지고 2의 M1 나누기 2의 M2 이렇게 되고 2의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자, 16분의 2는 8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M2-M1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다음 19번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분수지수로 나타냅니다. n분의 6. 자, 9는 3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이므로 요거는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3의 1제곱이므로 이게 3의 3분의 5제곱에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얘랑 얘랑 곱하면 n분의 10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3의 뭐 2분의 1, 3의 5분의 1, 3의 7분의 1 이러면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분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모 n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는 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 2, 5 또는 10이 되면 됩니다. 이러면 약분돼 사라지고 n이 1일 때는 3의 10제곱, n이 2일 때는 3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한 n의 값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요거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요거 값을 구하는 건데, 자, 3은 앞으로 나가죠. 3의 로그 a의 b 플러스 2의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바꿨으면 좋겠죠. 바꾸면 로그 a의 b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자, 로그 a의 b를 t로 바꾸면 좋겠죠. 3t 플러스 t분의 2는 7이고 양변에 t를 곱하면 3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2는 0입니다. 3, 2, 2, 1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t는 3분의 1 또는 2입니다. 3분의 1일까요? 2일까요? 자, t가 지금 로그 a의 b죠. 그 로그 a의 b가 3분의 1일까요? 2일까요? 그것은 이 범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큰 수이므로 밑이 a인 로그를 부등식에 그대로 취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로그 a의 1, 로그 a의 b, 로그 a의 a 그대로 밑이 1보다 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죠. 로그 a의 a는 1입니다. 즉 로그 a의 b는 0에서 1 사이의 수네요. 그래서 이 로그 a의 b는 2는 안 되고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로그 a의 b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3분의 1제곱이네요. 자,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씁시다. a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죠. b세제곱은 a입니다. b의 6제곱은 a의 제곱입니다. 분모 분자 같으네요. 그래서 답이 1입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이 1입니다. 자, 21번입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요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값이죠. 1입니다. 1. 자, 얘가 1이고 여기서 a일 때 함수값이 1이네요. a가 얼마면 제 함수값이 1이 되죠? 그렇죠. a가 2면 함수값이 1이 되죠. 자,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므로 얘는 2의 제곱 4네요. 자, d도 구해보겠습니다. d. 자, 요점의 좌표는 뭘까요? 요점 x가 1일 때 y가 0이죠. 여기 1입니다. 1에서의 함수값이네요. 1에서의 함수값이므로 2의 1제곱 2. 다음. 자, 요 b를 구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x값. 로그 2의 얼마가 2가 되죠? 그렇죠. 로그 2의 4가 2가 되죠. 얘는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4라고 그랬죠? 로그 2의 얼마가 4가 되죠? 그렇죠. 로그 2의 4제곱 이래야지 이게 4가 되죠. 즉 c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돼야 됩니다. c는 16이 돼야 됩니다. c는 16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한 a, b, c, d, e를 모두 곱하는 건데 a는 2고 b는 4고 c는 2의 4제곱 16이고 d는 2고 e는 4니까 2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2의 1제곱, 2제곱, 4제곱, 1제곱, 2제곱이므로 2의 10제곱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K는 10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뭐 그림과 같을 때
지금 AB의 길이가 AB 길이의 몇 배가 CD가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x가 a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B의 y좌표, A의 y좌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B의 y좌표는 x가 a일 때 함수값이므로 로그 9의 a 이렇게 되죠. 자, A의 y좌표는 x가 a일 때 함수값이므로 로그 3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점의 y좌표는 알았으니까 요점의 x좌표를 구해봅시다. 요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x일 때 x 요점의 함수값을 그냥 t라고 합시다. t에서의 함수값이 로그 3의 a죠. 즉 로그 9의 t에서의 함수값이 로그 3의 a입니다.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므로 2는 2분의 1로 나가죠. 그래서 로그 3의 t의 2분의 1이 로그 3의 a가 돼서 t의 2분의 1이 a가 됩니다. 따라서 t는 a의 제곱입니다. 요점의 x좌표는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a제곱에서의 함수값은 로그 3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CD의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죠. 로그 3의 a의 제곱에서 로그 3의 a를 뺀 게 CD의 길이고, 자, AB의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죠. 로그 3의 a에서 로그 9의 a를 빼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몇 배가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냥 좌변은 로그 밑이 같으므로 진수끼리 나누면 되네요. a제곱 나누기 a니까 a입니다. 자, 우변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그 3의 a, 로그 9는 3의 제곱인데 2분의 1로 가죠. 자, 2분의 1로 가면은 이 2분의 1은 a의 2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 3의 a 나누기 a의 2분의 1이니까 a의 2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로그 3의 a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로그 3의 a였죠. 같아지려면 k가 얼마면 됩니까? 2면 됩니다. 2면. 따라서 k는 2입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요 로그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는 건데, 로그 함수의 최대값은 요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을 때 크고 얘가 클 때 작죠.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잘못 그렸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게 작을 때 작고 요게 클 때 큽니다. 자, 그래서 요 범위를 먼저 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죠. 즉 어떤 그래프냐면 꼭지점이 1,9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정의역이 0에서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0에서부터 1까지이므로 요거의 최소값은 9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최소값은 9고 최대값은 1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x가 0일 때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서부터 9에서부터 10까지 변하는 수가 됩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a가 1보다 크면은 요게 이제 9에서부터 10까지 변함으로 10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요게 10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로그 a의 10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0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로그의 정의를 썼습니다. a는 10분의 1이 되네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자, 요게 9에서 10까지일 때 9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로그 A가 9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9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A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A는 9분의 1입니다. 자, 설비 투자 비용은 2%씩 감소시키고 기술 투자 비용은 4%씩 증가시킨답니다. 자, 일단 설비 투자 비용을 2%씩 감소시키면 2%씩 감소시키면 남는 거는 98%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2%씩 감소시킨다는 거는 매년 98%씩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비 투자가 1000만 달러인데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2% 감소하고 98%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거에 100분의 98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 2% 감소해서 또 이거에 98%가 남으니까 이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에는 세제곱, 네 번째에는 네제곱 이렇게 돼서 n번째에는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기술 투자 비용은 50만 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4%씩 증가하는 건데 4%씩 증가하면 4%씩 증가하면 50달러에 50만 달러에 4% 100분의 4가 증가해가지고 결국 100분의 104가 됩니다. 50에 100분의 104가 됩니다. 또 하면 이거에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면 이거에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에는 100분의 10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4%씩 증가하는 기술 투자 비용의 n번째 해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n번째 해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투자 비용이 지금 요게 설비 투자죠. 요게 기술 투자입니다. 자, 요 기술 투자 비용이 설비 투자 비용의 요 기술 투자 비용이 요 설비 투자 비용의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냐면 이거에 20%, 이거에 20%면 이거에 20% 이상이 될 때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20%가 보다 넘게 되는 요 식을 만족하는 n년일 때 이제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죠. 그 n년이 몇 년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계산하면 먼저 약분서부터 합시다. 50, 1000 약분하면 200 이렇게 되죠. 아니 20입니다. 24,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4, 100분의 98n, 100분의 104n이고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4니까 2 로그 2 플러스 n 로그 0.98 밑이 11로그를 취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로그 1.04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로그 9.8이 있죠. 로그 9.8로부터 로그 9.8로부터 0.98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 9.8 곱하기 10분의 1이므로 로그 9.8 빼기 1인 거죠. 로그 9.8이 0.99이므로 로그 0.98은 마이너스 0.0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그 2가 0.3이므로 0.6 마이너스 0.01의 n 로그 1.04가 0.02의 n 로그 1.04는 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이항하면 3n은 0.6이고 이러면 n은 얼마 이상? 20 이상이 됩니다. 즉 20년서부터는 이제 20년에는 기술 투자가 설비 투자에 딱 20%가 되고 20년 이후부터는
이제 기술 투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은 20년 후에 하겠네요.